지난 시간에 제가 문학 잡지의 첫 번째로 발표한 작품, 저의 데뷔작이죠. 저의 데뷔작이 두 편인데, 당시에는 잡지사에서 두 번 작품을 추천받아야 작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추천받은 작품, 책과 서점과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작품, 완료 추천 작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제목은 수필과 나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첫 번째 작품은 월떨결에 쓴 거예요. 글을 써봐야지 하고서 날짜까지도 기억한다고 그랬죠. 1978년도 1월 18일 날 밤에 자정에 단숨에 써서 냈어요. 그리고 쭉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해 이제 9월호에 이것이 추천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점검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잡지사에서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쭉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제가 몇 해 전부터 샘터라는 잡지에 시조를 투고를 해서 계속 실리고 있었어요. 해마다 실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또 12월호에 실으려고 10월 달에 송고를 했어요. 그런데 12월호에 실리지를 않고 그 다음 해로 넘어가서 2월호에 실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5편씩 실었거든요. 5편이 실리는데 제일 앞에다가 제 것을 올려놓고 그것을 뽑으신 이근배 시조 시인, 아주 유명하시죠. 지금 예술원 회장이십니다. 이분이 거기다 이제 선자의 말이라고 해서 뽑은 이유를 쓰잖아요. 거기다가 기성시인 못지 않다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이거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드려가지고 그분을 찾아갔어요. 태평로에 있는 그 한국문학사라는 문학잡지 주간이셨어요. 대표이시고 주간이시죠. 그때 이제 문학잡지가 현대문학이 있었고, 문학사상이 있었고, 한국문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간문학이라고 하는 문인협회에서 나오는 잡지가 있었는데, 이 잡지는 약간 회원지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읽히질 않았고, 3가지 문학 잡지가 주로 많이 읽혔는데, 그 세 번째 이제 잡지의 주관이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정말로 제가 기성시인 못지 않습니까? 제가 문학해도 될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이, 되고 말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학교를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과정 검정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상관없어요. 문학은요, 글만 잘 쓰면 돼요. 글 보고 판단하지 누가 학력 보고 판단합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떠 우리 회사에서 일하려우? 이러시는 거예요. 만약 편집부에서 일하고 싶으면 편집부에서 일하시고, 지금 영업부에 부장이 없어요. 말은 부장이지만 직원이 2명밖에 없으니까 합해서 3명인데 그 부장하려면 하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돌아와서 역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그때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제안한 급료가 제가 벌고 있는 급료보다는 좀 적어요. 그렇지만 문학이잖아요. 문학 동네로 가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네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환경의 선택이 곧 운명의 선택이다 라고 하는 잠언이에요. 제가 그때 만들어낸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잠언 만드는 실력도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그 전에 어디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중국 역사책에 나오는 이사라는 사람이에요. 이사가 원래 이제 진시황 밑에서 별로 좋은 업적을 남기지 못한 그런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이 친구가 성공한 계기가 그래요. 시골서
창고지기를 하고 있었는데 문을 여니까 쥐들이 우르르 나오는데 살이 통통하게 찐 거예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야, 지금 들판에 있는 쥐들은 배가 고파서 쫄쫄 굶고 있는데 얘네들은 살이 통통하게 쪘어. 그러면 얘가 유능하고 걔가 무능해서 그런가? 그게 아니고 얘는 창고에서 살고 쟤는 들판에서 살아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렇다. 제 잠언식으로 하면 환경의 선택이 결정적이다. 그래가지고 서울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로 가서 성공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매 순간, 매일매일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 영향 미침이 일종의 교육이거든요. 내가 문학동네에 가면 문학책을 더 많이 볼 것이고, 문학하는 분들을 더 많이 만날 것이고, 그렇게 환경에 노출이 되면 나도 모르게 공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으로 꼭 문학가가 된다기보다도 좋아서 갔습니다. 그렇게 갔는데, 그로부터 이제 몇 달이 지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글을 쓴 것으로 보면은 1년이 지났죠. 그 다음 해 3월이니까 1년 2달 지났고, 추천이 된 것으로 보면은 9월 달에 추천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3월이면 6달이 지났어요. 전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영업부, 북창동에 있는 영업부에서 태평로에 있는 편집부로 놀러 갔어요. 갔는데 지난번에 역시 말씀드렸죠. 거기서 지난해 9월 현대문학을 보고 거기에 제 이름이 적혀있더라 이 말이에요. 400페이지가 넘는 그 두꺼운 책, 하필이면 제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열 게 뭡니까? 그리고 그 책이 왜 하필 거기가 있습니까? 운명의 신이 장난을 친 거예요. 그래서 딱 잡고 이렇게 여니까 김정빈이라는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 본명은 김정빈이 아니거든요. 본명은 김덕빈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개명을 해서 김정빈으로 바꿨습니다만 당시에 본명이 그랬어요. 글을 쓸 때만 정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빈이 적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제 글이네요. 초회 추천이 되었네요. 깜짝 놀래가지고 했더니 이근배 주관님이 그때 계셨어요. 옆에. 한번 봅시다. 쭉 있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문학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저를 추천해 주신 조연현 선생님. 정말 까마득까마득한 선배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문인협회 이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문학평론가로서 문학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더군다나 현대문학이라고 하는 당시 문인들의 70, 80%가 그 잡지로 데뷔를 했으니까 그 잡지의 주관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문단에서 얼마나 큰 힘을 갖고 계신 분입니까? 연세도 많고 저로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인데 그나저나 저를 추천해 주셨으니까 통화를 드렸더니 내일 아침 일찍 나를 찾아오시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아침 일찍 갔어요. 갔더니 아직 직원들은 출근하기 전이에요. 보통 이제 청소하는 그 소녀가 있었어요. 그런 데는 일찍 먼저 나와서 청소를 합니다. 그 아가씨 소녀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만 먼저 나와서 당신 방에 따로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저에게 수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다른 데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때 선생님께서 한 1시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후학으로서 그저 다소곳이 듣고만 있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나도 할 말도 없어요. 아는 것도 없으니까. 내용은 그겁니다. 수필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좀 이류 문학, 정격 문학인 시와 소설, 희곡에 비해서는 조금 처지는 문학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니다. 요점은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프랑스에 예술원이 있다. 세계 모든 나라마다 예술원이 있지만 프랑스 하면 예술 대접이 가장 훌륭한 나라잖아요. 거기 예술원이 있는데 거기 예술원이 된다는 것은 대통령
총리 지내는 것 이상으로 존경과 명예를 갖는 것인데, 예술원 회원은 결혼이 생겨야 충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죽어야 돼요. 종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기자는 많아요. 대기자는 많은데 대기자가 수십 명 대기하고 있어요. 각 장르마다 대기하고 있죠. 문학 말고도 이제 미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하니까 여러 분야에 대기하고 있고, 문학에도 이제 많이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문학 안에도 장르별로 시인도 있고 소설가도 있고 희곡 작가도 있고 평론가 뭐 기타 등등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 그 누구라도 자격이 다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데 이제 예술원 회원들이 한 분이 결혼이 되면 이제 총유를 모아가지고 이제 다음 이제 예술원 회원을 뽑는데, 그때에 두 가지겠죠. 하나는 예술적인 공적, 문학가로서 공적, 그분이 그동안에 발표한 작품의 레벨, 이걸로 가지고 결정을 하지만, 이거는 어차피 모든 분들이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죠. 인품, 인격. 인격이 예술은 회원다운 품격을 갖고 있느냐,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작품은 좋은데 인간이 되먹지 못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품을 심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품을 심사합니까? 그래서 간접 방법으로 에세이를 읽게 된다. 그분이 쓴 본격 작품 말고, 그러니까 시나 소설이나 이런 거 말고 그분이 발표한 에세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필을 읽게 된다. 그럼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인격이 드러나게 된다. 시소설은 시소설 속에 화자가 되어서 작가가 직접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죠. 주인공을 통해서 말을 하거나 간접적으로 말을 하는데, 이제 에세이에서는, 수필에서는 자기가 직접 진술을 하니까 자기 인격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소설로서 대가가 되신 분들이 60 넘어 들어서면서 에세이를 그때서 쓰기 시작한다. 그전에는 안 써. 왜? 에세이 같은 거 발표하면 시소설에 쓸 수 있는 소재를 낭비해버리는 것도 있고, 또 새길로 나가는 면이 있으니까 안 쓰다가 이제 인생 다 살았어. 그리고 예술은 회원이 되고 싶어. 또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때쯤 되면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생을 달관한 입장에서 짧은 글을 우아하게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 에세이라는 문학이 얼마나 품격이 높은 문학이며 훌륭해질 수 있으며 훌륭해야만 되느냐, 이것이 이제 선생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고서 이제 두 번째 작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아까 제가 환경의 선택은 운명의 선택이다 그랬는데, 이 환경의 선택이 나를 돕기도 하는데 나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네요. 전에는 환경이 문학 환경이 아닌 그냥 내 혼자 사는 환경에서 생각나는 대로 술술술술 별 노력 없이 썼어요. 그런데 추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문학 동네로 들어와서 문학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며 수필이라는 것이 얼마나 훌륭해야 되며 훌륭한 것이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조연현 선생님이라는 환경, 그분에게 들은 말이라고 하는 환경이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 작품은 써야 되니까 이제사 말고 수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수필 관심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문학 잡지 한국문학에 들어간 다음에 제가 이제 수필, 거기는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 시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시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전에 서울로 올라오기 전에 시골에서 농사 짓고 정미소 일을 하면서 숨어가지고 부끄러워서 남 모르게 장막 희곡을 썼습니다. 3막짜리 희곡을 써서 문학 사상에 응모를 했는데 당선은 못했지만은 결선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3편 중에 7편이 결선에 올라갔는데 7편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학사상사에 가서 그 잡지를 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근배 주관님이
그러면 내가 희곡 공부하는데 소개해 줄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소개해 준 곳이 이제 그 당시 유명했죠. 고려대학교 물리대 학장이셨던 여석기 교수님, 셰익스피어 연구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주관하는 극작 워크숍이라고 하는 희곡 공부하는 청년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상철 교수님이 이제 또 다른 그 교육자예요. 두 분이 이제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에 1기, 2기, 3기가 있었는데 1기, 2기가 끝나고 이제 3기가 진행 중인데 1기, 2기 때는 신춘문예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어요. 신인 작가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이제 3기에서는 당선자 아니고 당선권에 든 사람들, 결선에 오른 사람들, 또 대학원 수준에서 이제 희곡 공부도 하고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 가지고 구성을 했는데 거기다 저를 소개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활동을 했죠. 한 7, 8명 됐어요. 그리고 자주 나오는 사람은 한 4명 이렇게 되고 이제 어떤 분들은 들락날락하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여럿이 공부를 해서 그 중에 이제 문인이 된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3명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문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 중에 또 신춘문예에 이미 당선된 분 빼고요. 문인이 된 분이 이제 희곡 작가로 출발해서 나중에 소설가가 된 최인석 씨가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미대 교수 학장을 지낸 김병종 교수, 동양화가로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이제 저하고 똑같이 1953년생인데 같이 저랑 희곡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1980년이죠. 그때가 이제 79년이니까 80년도에 저는 조선일보 신춘문예의 동화가 당선이 되고 김 교수는 동아일보의 미술평론이 당선이 되고 중앙일보의 희곡이 당선되어서 2개 신춘문예에 당선됐어요. 저는 하나 되고요. 그리고서 이제 그 뒤로는 이 모임이 이제 스톱이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때 이제 저는 거기에 들어가서 희곡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필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수필 1회 추천을 알고 나니까 어쨌든 마무리는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제사 말고 이제 수필 선집, 한국의 명수필, 이런 책 사다가 보면서 수필이 뭐며 어떻게 공부해야 되며 나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비유가 있죠. 진해하고 뱀이 만났는데 진해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발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어다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뱀이 하는 말이, 야, 내가 물어볼게. 너는 다리가 수십 개인데 어떻게 그 다리가 헷갈리지 않고 그렇게 잘 걸어다니냐? 이랬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지네가 집에 가서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걸어가면서 발이 내가 걸어갈 때 어떤 순서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봐야겠다 하고서 신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신경을 쓰니까 아예 앞으로 걸어갈 수가 없었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그 지네 꼴입니다. 뱀처럼 쓱 쓸 때는 잘 썼는데 지네처럼 야, 잘 써보자 이렇게 하려니까 안 써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작품 하나를 보냈는데 몇 달 뒤에 평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심사위원이 바뀌어가지고 예술원 회장이신 조경희 선생이 심사를 하면서 좀 부족하다 이렇게 평이 나왔어요. 억지로 쓰려고 한 게 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떡하나 하다가 이제 또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제 쓰게 된 것이 2번째로 추천이 됐어요. 그것이 이제 1979년 12월경인데 연말에 이제 이금배 선생님이 어느 모임에 다녀오셔가지고 조경희 선생을 만났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완료 추천해 주기로 했다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알게는 됐는데 이제 작품이라는 게 이제 현대문학쯤 되고 나면 굉장히 밀려 있어요. 실어주세요 하고 갖다 놓은 원고가 산더미처럼 있어요. 한 달에 실을 건 얼마 안 되는데 작가는 많으니까. 그래서 밀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월호에 제가 이제 원료 추천 작품이 실려서 1980년 3월에 이제 정식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이 됨으로써 두 분야에 이제 데뷔를 했고, 또 그 다음 해에 이제 계몽사 어린이 문학상에서 동시 부분에 또 입상을 해가지고 또 시 부분에도 데뷔를 했는데, 시조하고 시곡 분야는 끝내 데뷔하지 못했어요. 결선까지만 여러 번 올라가고 끝내 당선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설 분야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단일한 책을 냈고, 그리고 몇 년 지난 뒤에 현대문학의 소설, 단편 소설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문학 잡지에 작품을 실으면 그것도 데뷔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정식 데뷔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장르에 관심을 가진 가운데 나도 모르게 쓱 술술술 썼는데 된 것이 세 가지예요. 하나가 이제 이 수필 분야에서 책과 서점과 나도 모르게 쓱 썼는데 추천. 다음에 이제 동화도 마찬가지예요. 습작 없이 첫 번째 작품 썼는데 당선. 그리고 동시도 그렇습니다. 동시도 그 전에 제가 동시 5편을 써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계몽사 어린이문학상에 입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 뒤에 서울 다녀왔는데 서울에서 아동문학가 한 분을 만나서 문학 얘기를 실컷 하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제 마음 안에 문학이 가득 차게 됐거든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부슬비가 술술 내리는 거예요. 전철 타고 오는데. 더더구나 이제 마음속에 문학이 가득 찼는데 그날 밤에 갑자기 시를 쓰고 싶네요. 그래서 밤새도록 시를 썼어요. 안 믿으실지 모르겠네요. 그로부터 3일 동안에 53편인가를 썼습니다. 도대체 시를 쓴 건지 막 쏟아낸 건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일부 걸러내고 당선한 5편하고 합쳐서 시집을 냈는데 그게 이제 감꽃 마을이라고 하는 시집이에요. 지금 봐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쓴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작품으로 발표해서 완료 추천을 받은 수필과 나, 그 작품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작품은 그냥 술술술 썼기 때문에 수준이와 고와 간에 지금 와서 봐도 크게 뭐 고칠 데가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작품은 비록 원료 주제는 바뀌는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조금 내 스타일 아닌 것도 있고 이 부분은 조금 손질을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군데 약간 손질을 한 상태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작품은 단문이에요. 문장 하나하나가 짧아요. 그런데 이거는 문장이 좀 긴 본문도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작품은 기본적으로 비유가 나오긴 나와도 문단 안에서 짤막짤막 나와요. 근데 이것은 전체가 비유예요. 수필이라고 하는 문학이 예를 들면 소설과 비교할 때 소설이 웅장한 거봉이고 거대한 그 규모로 되어 있는 50명이나 100명이 합주를 하는 대교향악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수필은 실내악 같은 것이다. 소설류의 거편이 웅장한 산 같다면 수필은 작은 공원 같은 것이다. 이런 비유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읽어보겠습니다.